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는 그런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그게 이제 눌림목 매매 기법인데요. 주도주 눌림목 찐 매매 기법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식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아마 오늘 설명할 패턴이요. 차트 관련 책 보면 주식책의 가장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돼요. N자형 패턴이요.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들어본 게 아니라 당연히 아시겠죠. 이게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파동이자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식은 상승파동 N자형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요. 결국 N자형으로 끝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N자형 파동은요, 이게 있잖아요. 엘리엇 파동 이론이요. 그쵸? 이런 식으로. 결국에 A파가 아니라 1파, 2파, 3파, 4파, 5파. 그쵸? 상승파동. 그리고 나서 하락파, A파, B파, C파.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결국에 여기서도 보시면요. N자형 패턴. 이것도 N자형 패턴. 이것도 거꾸로 가는 N자형 패턴. 그러니까 N자형으로 시작해서 N자형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표현이 이런 뜻입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기본편에서 다룰 텐데, 오늘은요. 이 N자형 패턴이 이 N자형 패턴을 통해서 제가 기법을 하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N자형 패턴은요, 일봉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분봉에서도 나오고 주봉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당연히 등장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일봉이랑 분봉, 그 중에서도 단기 매매에서 중요한 분봉에서 나오는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 N자형 파동의 패턴은요,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그 패턴에서, 이 N자형 파동 패턴에서 네 가지 이런 타점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요, 이 재료가 나오기 전에 선취매를 한 다음에,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지는 몰라요. 재료가 나오기 전에 선취매를 하고 나서 이렇게 1차형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와요. 1차 조정. 그러니까 제가 이걸 조정이라고 할게요. 1차 파동 후 조정, 그 다음에 2차 파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1차 파동, 이게 2차 파동이에요. 1차 파동, 2차 파동. 거기서 우리가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 타점은요, 이 눌림의 최적 구간, 오늘 다뤄볼 이제 핵심 주제예요. 이게 눌림 타점. 그리고 나서 이 눌림에서요, 보통요, 반등이 나올 때 그 나오는 캔들이 도지형 캔들이 좀 많아요. 꼬리 밑꼬리 달고 이렇게 도지형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캔들에서 다룰 텐데, 상승 전환형이라고 해요. 상승하면서 하락하고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기 전에 도지형 캔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상승 전환 도지형 캔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도지형 캔들 생기고 다시 위로 돌파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 이제 돌파 추세 타점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1고점, 1파동의 고점을요, 이게 돌파할 때를요, 2차 파동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이제 돌파 타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핵심 다룰 주제가 이거잖아요. 이걸 자세히 살펴볼게요. 보통 이렇게 N자형 파동이 나올 때는요, 좋은 재료가 나와야 돼요. 좋은 재료가 나오고, 또 강하고 연속적인 거래대금이 유입이 돼야지 이런 파동이 나옵니다. 재료가 좋지 않거나 거래대금이 이제 연속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으면요, 이렇게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된 다음에 거래대금이 유입이 안 되고 재료도 내가 보니까 별로 재료도 나오지도 않았다 그러면요, 바로 이렇게 매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하는 그 다루는 타점은요, 보통 세력주 급등주에서 가장 잘 나타나요. 탄력이 좋은 세력주 급등주에서 이 N자형 패턴이 가장 잘 나타나는데, 네 가지 타점을 볼 겁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요. 1차 재료 선취매 후 잠복 타점. 이거는요, 사실 제가 아까 여기서 잠복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타점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힘들죠. 왜냐면 우리가 선취매한다는 결국에 그 종목이 어떻게 재료가 부각되는지, 어떤 재료가 있는지, 호재가 있는지 알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외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이제 이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그쵸? 이 조정이 나올 때, 이 지지선, 의미 있는 지지선이 나올 때 접근하는 눌린 타점. 그리고 추세에 다시 전환하고 2차 돌파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예측하는 타점. 그리고 돌파가 실제 나올 때 돌파로 접근하는 타점. 이 세 가지 매수 타점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오늘 제가 코리아나라는 종목을 접근을 했습니다. 이 코리아나의 그
패턴을 보시면은 역시나 N자형, 일봉상 N자형이잖아요. 이게 일봉상 N자형. 그쵸? 최근에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리오프닝이 아니라 화장품 있잖아요. 중국 소비주 관련주 중에 화장품 섹터가 가장 강했는데 화장품 세트에서도 1등주가 한국 화장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등주가 코리아나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보면은 한국 화장품 이게 사실 초반에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간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파동이 나오죠. 1차 파동은 제가 나중에 다룰 건데 지금 이번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게 2차 조정이 나와요. 1차 조정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으로 이 고점을 뚫는 모습이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일봉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이 N자형 파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장전의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이렇게 장전 이슈를 잘 체크해 봤는데 그 중에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이제 한국 이 화장품 섹터를 가장 주요하게 봤고 두 번이 어저께부터 부각되던 맥신 관련주들 실제로 맥신 관련주도 여기 나온 종목들은 다 상한가를 갔지만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관심을 가졌던 이런 중국 소비주 중에 화장품 주식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아침에 엄청나게 보세요. 여기 엄청나게 거래 대금이 다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아침에 장전에 한 1, 2분 사이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제 10% 15% 급등하면서 이렇게 상한가가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상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초반에 1차 파동에 이제 전 접근을 해서 수익을 냈지만 이거를 다루자고자 하는 건 아니고 1차 파동이 나왔잖아요. N자형 1차 파동이 나오고 조정 나오고 2차 파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2차 눌림목 있잖아요. 이 눌림목에서 이 접근을 했습니다. 이 눌림목에서 접근한 이유는요. 이 1고점 있잖아요. 1차 파동에 이런 의미 있는 파동을요. 그냥 4,400원으로 받고 이 4,400원 이 4,400원을 뚫어준 다음에 이 4,400원이 지지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나서 이제 접근하고 수익을 이제 한 적게는 한 5%에서 상한가까지는 15% 이상 수익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매도한 겁니다. 한 7, 8% 정도에 매도한 그런 타점인데 제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이 실정 보수들이 이제 주도 섹터 1등주 오늘 제가 이제 주도 섹터는 화장품 주식으로 봤고요. 처음에 화장품 주식으로 봤고 그 중에서도 1등주로 코리아나를 선택한 겁니다. 코리아나 그쵸? 코리아나를 이제 접근하는 타점이 분명히 4가지 타점이 있었어요. 방금 이렇게 코리아나가 이렇게 갔잖아요. 여기서도 했고 이 눌림에서도 했고 돌파 추세에서도 하고 돌파에서도 해도 어떤 구간에서도 접근했든가 다 수익을 볼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2차 상승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지 슈팅 후에 이렇게 밀릴지를 몰라요. 이 슈팅은 이렇게 밀렸잖아요. 결국에 상한가 풀리고 그쵸? 다만 이제 2차 돌파가 나온다면요. 여기서 2차 돌파가 나온다면 1, 4번에서 접근하는 대다수의 매매자들은 다 수익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1등주 종목 선정을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조주 매매하신 분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주도 섹터 1등주만 잘 선정하면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 데서나 대충 사도 수익이 난다. 예. 그만큼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할 눌림 타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초보자들, 중수가 가장 접근하기 좋은 그런 타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려보시면 이 솔트룩스라는 종목도 보시면 오늘 이런 솔트룩스 보시면 이런 매매가 나왔어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N자형 1차 파동이 나온 겁니다. 이건 섹터 1등주라기보다는 개별적인 그런 재료. 이게 어떤 재료가 나왔냐면요. 재료가 나오면서 예를 들면 220억, 30억 내외 1분 봉상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N자형 1차 파동이 나온 종목들이 눌림으로 접근하기 좋다는 뜻인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접근한 타점 한번 볼게요. 여기서요. 무슨 공시가 나왔냐면 유증 공시가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유증이라고 하면요. 유상증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 중에 안 좋은 건 주주 배정입니다. 주주 배정은 항상 악재로 작용해요. 지금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 배정 공시가 나오면요. 보통 급락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보통 장 끝나고 나오면요. 시간에 하한가를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제3자 배정이라고 있거든요. 이 제3자 유증은요. 보통은 호재로 작용합니다. 호재.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요. 장중에는요. 이 공시가 뜨면요. 급등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장마감 끝나고 나서는요. 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공시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중에 발생하는 걸 포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접근을 했어요. 1차 파동. 이거는 근데 매매가
어려워서 쉽지 않아서 왜 쉽지 않냐면요. 제가 여기다 자세히 적어놨어요. N자의 1차 파동 기법 있잖아요. 이 1차 파동 기법은요. 재료라든지 당일 부약된 재료라든지 장중 거래대금 이런 것들을요. 빠르게 보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보고 이제 여러 변수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없으면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고, 어쨌든 이렇게 큰 파동이 나왔을 때 저는 1차로 접근을 하고 나서 15% 수익입니다. 이게 왜냐면 장중에 이제 사고 나서 보니까요, 호가에서 엄청나게 거래 대금이 유입되면서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세게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라운드 빅에 4만원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상승 VI 걸리고 41,100원까지 슈팅이 나오고 밀렸잖아요. 전 4만원. 이 4만원이 중요한 매물대이면서도 라운드 빅의 가격으로서 저항으로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커서 여기서 던졌어요. 15% 수익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설명할 드릴 2차 파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요. 2차 파동이 아니라 눌림이요. 제가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산 이유는요. 이게 보시면 3분봉으로 보면요.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2차 파동이 났잖아요. 조정이 나올 때 의미 있는 매물대 구간을요. 제가 이 PL2 피보나치 여기 라인이라든지 전일 고가 라인이라든지 이 돌파갭 있잖아요. 상승 VI 걸리고 이 돌파갭이 여기 이 밴드 있잖아요. 이 가격 밴드를요. 제가 중요한 지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분할로 접근하고 나서 나중에 이 아랫꼬리 있잖아요. 아까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여기서 아랫꼬리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추세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랫꼬리를 제가 이제 추세 전환이라고 봤어요. 분봉상 이렇게 올라갈 거라 보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고 이제 이 아랫꼬리를 손절로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매물대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지지대.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이 아랫꼬리 저가 이탈하게 되면요 손절로 잡았고, 그다음에 매도 가격을 한 이제 39,000원대로 봤어요. 이제 보수적으로 한 4%. 그리고 여기서 매도 됐잖아요. 여기서도 매도할 수 있었는데 그냥 이제 손절되면은 어떻게 손절되는지도 보여드리려고 실제로 이제 걸어둔 거 취소하지 않았고 이제 매도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요. 제가 이제 2차 파동을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거는 우선 놓아줘요. 왜냐면 이 파동이 나올 때는요. 재료를 체크하고 이제 거래대금이 유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아요. 초보 중소투자들에게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요. 이제 어디서 지지될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지지될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지 라인을 본 이유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어떤 기준으로 봤냐면 첫 번째가요. 이 전일 고가라든지 그리고 이 나중에 배울 거지만 피보나치 이 라인 파란 색깔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이 매물대 상승 돌파갭 있잖아요. 이 매물대 상승 갭을요. 제가 강한 지지로 봤습니다. 보통 이제 돌파갭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렇게 상승하는 이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상승 1파동이 나오고 여기서 돌파갭이 나왔어요. 돌파갭. 그쵸? 돌파갭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보통 지지를 받아요. 이 돌파갭이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한미반도체로 보여드려볼게요. 한미반도체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상승하죠?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이거 이제 여기를 지지를 받고 나서 이렇게 다시 돌파하죠? 지지 받고 다시 돌파하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여기를 돌파갭이라고 할게요. 제가. 그쵸? 그럼 이 갭이 이 라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지지로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이 돌파하고 나서 이 돌파갭은요, 다음에 지지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거 설명드리려고 제가 한미반도체 잠깐 열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식 트레이딩에 변곡점 가격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36,500원에서 반등이 왔거든요. 이 돌파갭이랑 여러가지 매물대 여기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가격을 뭐 37,000원에 올지 36,000원에 올지 이런 거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가격,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상승 파동이 오고 다시 2차 파동, 이 변곡점이 올 수 있는 이런 눌림 파동 있잖아요.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이 변곡점 밴드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곡점 밴드를요, 여러 다중 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3분 봉상 이 481선 지지도 있죠, 여기에. 그리고 이게 상승 갭이 발생하고 나서 이 돌파 갭이잖아요. 이 갭이 이제 지지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제 전일 고가와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피보나치 라인. 여기를 저는 지지 라인으로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격대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이 밴드를 밴드 구간에서 매수한 다음에 이 아래 꼬리가 발생하는 이런 구간 있잖아요. 이걸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이 전고점 이전 고점 1차 파동의 고점을 다시 돌파하려고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매도를 한 겁니다. 여기 15% 수익, 여기 5% 수익이었어요. 4, 5%.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게 이제 가격 밴드 라인을 맞추는 그런 것들을 중요한다고 봤는데, 제가 오늘 눌림매매 핵심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당일 주독 섹터이면서 방금 보셨죠? 화장품 섹터가 주도였잖아요. 맥심이 주도였잖아요. 그럼 저는 화장품 섹터로 접근을 한 거죠. 그 중에서도 대량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발생하면 이 관련주들이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화장품 주식 보셨죠?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뭐 이런 것들. 대량 거래량과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고 관련주들이 장대 양봉이 생깁니다. 이걸로 우선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봉상, 그쵸? 그리고 이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올라간 종목. 최근 중국 소비주가 이제 엄청나게 강한 재료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그런 연속성이 있는 테마라는 게 파악이 된다면 대장주 후보로 눌림 접근하게 되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은 한국 화장품으로 잠깐 이게 한국 화장품이 최근에 1등주였어요. 이게 보시면 1차 파동으로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 제가 이걸 다루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1차 파동으로 강력하게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 있는 이 만원이죠. 라운드 피겨라든지 이렇게 의미 있는 11선. 지금 여기서는 5일선이네요. 이 5일선. 급등주 그런 지지 이평선이 5일선, 3일선인데 5일선에서 이렇게 1등주가 지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 달고 나서 이게 일봉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거래량도 점진적 감소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2차 파동이 나오는 구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일봉으로 접근을 했다면요. 일봉으로 접근했다면 이렇게 상승하는 1파동은 놓아주는 겁니다. 놓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놓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 의미 있는 1만원 매물대 라운드 비겨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5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아래꼬리 달고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럼 이 아래꼬리를 손절가 잡고 아까 그 분봉에서 똑같이 접근한다면 조금 매수를 했다면요. 여기를 손절가 잡고 이제 급등할 때 던져주는 거죠. 근데 있지만 분봉으로 접근했다면 오늘 한국 화장품은 1등주가 아니라서 이건 접근하지 않았지만 이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이게 한국 화장품을 1등주로 접근했다면요. 여기 파동 놓아주고 여기서 이제 매수하고 이제 2차 파동이 나올 때 던져갖고 이것도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이거보다는 오늘은 코리아나가 또 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차 파동 같이 나왔죠. 1차 파동. 그리고 이제 1차 파동이 나올 때 어떤 것이 1등주인지 이제 거래대금이라든지 여러가지 호가창이라든지 그런 힘을 좀 보고요. 어떤 게 1등주라고 어떤 게 1등주 파악하면 전 이걸 파악했습니다. 코리아나로. 이렇게 눌림으로 이렇게, 코리아나 여기 있네요. 이 눌림으로 4,400원대 의미 있는 구간을 보고요. 눌림을 접근한 다음에 여기서 지지하고 이렇게 급등할 때 던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더 수익이 컸겠죠? 1등이었으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일봉상 접근을 하게 되면요. 이 구간을 중요시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구간. 1차 파동이 나오고 2차 조정이 나올 때 이거를 1차 파동이 나오고 2차 조정이 나올 때 이제 이 구간을 오늘 매매하기 좋은 구간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차트를 살릴 때 있잖아요. 이렇게 N자형 이렇게 차트 살릴 때요. 이렇게 차트를 살릴 때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살릴 때 있잖아요. N자형 파동의 원리대로 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거는 평소 때 파동 이론에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주식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N자형 파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N자형 파동에서도 또 이렇게 N자형 파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대파동이라고 하면 대파동 안에 소파 있다. 이걸 대파동이라고 하면요. 대파동 안에 또 소파 있다. 또 이걸 대파동이라고 하면 대파동 안에 소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한 N자형 파동 원리대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요. 소파동 눌림 파동 안에서 또 3파가 나와요. 이렇게 N파 그렇죠? N파 1파 2파 3파 그리고 다시 여기서 상승 1파, 2파, 3파. 이 눌림목 안에서도 3파, 3파가 나오는데 교과서대로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첫 번째 하락 1파 있잖아요. 이 조정파동에서 하락 1파의 저점을요. 깨지 않고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들을 교과서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여기 보시면
1파 나왔죠? 그쵸? 그리고 이제 하락 파동 나왔죠? 2파 안에, 그리고 또 이렇게 3파로 가는 구간에 2파 안에 이렇게 하락 1파, 2파, 3파, 그리고 이렇게 올리는 거. 이 하락 2파 있잖아요. 2파의 조정 하락 2파에 하락 1파. 조정파동에 있는 하락 1파예요. 이런 아랫꼬리 저가를 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를 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 1파, 그리고 또 하락 2파, 하락 3파 이렇게 갈 때 있잖아요. 이렇게 큰 조정파동이에요. 이 저가를 깨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있을 때 이 조정파동을 제가 공략하잖아요. 근데 이 조정파동에서도 3파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N자형 하락 3파요. 그럼 이 하락 1파, 2파, 3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하락의 저점을요, 이 1파, 하락 1파의 저점을요, 깨지 않고 이렇게 쌍바닥 형태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 이제 저기서는 제가 이제 이 저가를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애매하게 움직이면 확률이 낮아져요. 이 교과서대로 움직이지 않고 애매하게 움직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 방금 이렇게 하락파에서 손절 라인을 이렇게 짓는 거죠. 이 손절 라인을 짓고 이 손절 깨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수익을 청산하면 되는 거고, 이게 깨지면 그냥 미련 갖지 말고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반복하다 보면요, 이 승률과 이 파동 있잖아요. 이 조정 파동의 승률이 좋아요. 제가 이제 주도주 잘 선정했다면요, 제가 봤을 때 한 80%의 확률은 나오는 것 같아요. 7, 80%. 그러면 7, 80%의 승률이 좋죠? 접근해볼만 하죠. 그치만 손익비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접근하면요, 손절은 마이너스 2% 이내로 잘라줄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그치만 수익을 볼 때는요, 3%에서 아까 핫코리아나 보시면 15%, 20% 거의 가까이 갔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좋은 재료가 부각돼서, 호재로 부각돼서 여기서 접근하면은 손절이 2% 맞춰놨는데 손절되지 않고 한 4%까지 수익, 4, 5%까지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률도 좋고 손익비도 좋은 눌림목 매매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을 이거를 이제 분봉상으로 살펴봤는데, 일봉상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마감을 해볼게요. 일봉상. 제가 솔트룩스도 아까 보니까 비슷한 모습이 나와갖고 한번 솔트룩스를 한번 볼게요. 이 솔트룩스를 보시면요, 일봉으로 설명을 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강한 거래 대금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1차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 파동이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이 조정 파동이 나오고 이 3파가 나왔죠. N자형 3파 그대로 교과서적으로 나온 겁니다. 일봉으로 접근할 때는 역시나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하잖아요. 그쵸? 의미 있는 가격대가 아니라 1차 파동이 나오면서 이 상승갭이 나왔어요. 똑같이. 제가 아까 똑같네요. 분봉이랑 이 상승갭이 나왔죠. 그럼 제가 이거를 이제 돌파하고 나서 이 전고점 돌파했죠. 그리고 상승갭으로 1차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는 여기 구간을, 그러니까 이 밴드, 가격 밴드 구간을 중요시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승갭. 그리고 여기 상승갭 돌파가요, 이제 나중에 지지로 작용되는데, 여기가 어떤 가격이에요? 또 3만원 라운드 비교 구간이죠. 좋아요. 되게 의미도 좋은 라운드 비교 구간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기준선도 닿죠. 그리고 11선과 121선. 그러니까 주요 이평선이 다 겹쳐있는 다중 지지 라인에다가 3만원 매물대 라운드 비교 구간, 그리고 상승갭, 상승 돌파갭. 그러니까 다중 지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지지 라인이 겹쳐있는 구간으로서 되게 좋죠. 이것도 눌림목으로 접근하기.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접근했다면요, 거래량 조정이 나오고, 이 꼬리 달죠? 아래 꼬리를 이제 그걸로 잡는 거죠. 손절가로 잡고, 도치 캔들이 나오고, 이제 하락 파동에 이렇게 3파동 있잖아요. 요거를 깨지 않는 한 저점을 높이고 다시 이렇게 급등할 때 접근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도요, 이제 이거는 수급주라서 그렇게 화끈하진 않는데, 보세요. 이거 돌파죠? 그럼 여기 의미 있는 이런 처음 눌림에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돌파하고, 역시나 여기서 다중 지지죠. 21선 뭐 기준선, 여기서 의미 있는 지지를 이 매물대 구간을, 이 저항이 지지가 되는 이 구간을요, 이탈하지 않고 나서 다시 한번 파동 그리고 나서 돌파하죠. 그리고 최근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 이 돌파갭 있잖아요. 이 돌파갭이 이제 지지로 작용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가격 구간,
이 밴드 구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라는 겁니다. 변곡점이 되는 그런 밴드 구간. 여기 지지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지지받고 나서 역시나 이렇게 파동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들에서 눌림목을 진입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수급주는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탄력이 세력주보다 떨어지지만 어쨌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가격 구간, 가격 밴드 라인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가격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눌림매매 핵심을요 일봉으로 한번 마지막에는 살펴봤는데 역시나 오늘 분봉 것들을 또 같이 살펴보면서요 오늘 설명한 부분들 잘 한번 고심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요 손익비도 좋고 승률도 좋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 기법에서는 이게 가장 탑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땐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감하겠습니다.